예,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 즉 18장에서는 우리가 17장에서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18장에서는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중에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르보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여기도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나 키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카르보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가 되나요? 뉴클레오필릭 에디션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모든 카르보닐 화합물, 특별하게 알데하이드나 키톤 화합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뉴클레오파일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에디션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사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카르보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알킬 그룹이 있는 키톤. 자, 우리가 뭐 sp2 하이브리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미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더 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키톤이 반응성이 더 클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뉴클레오파일에 의해서 어태킹이 반응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보다는 키톤보다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보다는 포르말데하이드가 더 크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H, 여기가 H,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H지만 여기는 R 그룹으로, 여기는 H지만 여기는 R 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테릭 힌드런스에 의해 가지고 뉴클레오파일이 치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기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똑같다 손치더라도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여기에 있는 R그룹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H고, 그 다음에 여기는 R그룹에, 그래서 R그룹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똑같죠. 스테릭 힌드런스가 키톤으로 가면서 높아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 주려고 한다면은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빠를까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스테릭 힌드런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유기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가 되나요? 전자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밀어주는 곳이 한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곳이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양쪽에서 전자를 밀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뭐가 되나요? 똑같은 델타 플러스, 여기도 델타 플러스지만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전자를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델타 플러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안정하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뉴클레오필리시티는 실제적으로 이쪽이 더 크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뭐가 되나? 하이퍼 컨주게이션,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것이고,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이것을 밀어주는데 여기에서는 양쪽에서 밀어주게 되니까, 여기서는 한쪽만 밀어주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델타 플러스보다는 여기 있는 델타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델타 플러스가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전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클 파일은 어디로 들어가겠나요? 전자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반응성이 키톤보다는 알데하이드가 더 크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화합물들의 특징적인 것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는 것이요. 이름을.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튜클로로 프로판, 이름은 뭐가 되나? 프로판까지는 똑같지요. 프로판. 그 다음에 원래는 뭐가 되나? 프로판 E가 있어야 되는데 요 E를 맨 마지막 E를 떼내고 그 다음에 대신 뭘로 붙여놔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할 때 RAL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것을 요 그룹 전체가 하나의 취환기로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요 그룹 전체가 하나의 취환기를 봤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나? 카르바 알데하이드. 여기가 뭐가 되나? 여기와 보면은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를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알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카르보닐 다음 탄소이기 때문에 알파 탄소죠. 그 다음에 알파 위치에 클로로가 있는, 그 다음에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아니면은 여기가 알파, 베타 위치죠. 베타 메슬, 그 다음에 발레르 알데하이드,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을 보면서 좀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실제적으로 이런 화합물들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되나? 발꼬락내 냄새. 기억하시죠? 어떤 냄새들인지. 그런 냄새들이 되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알데하이드. 이는 화합물들의 냄새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맡아지는 그 발꼬락내 같은 그런 냄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그죠?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들이 탄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프로피온.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화합물들의 이름은 이제 특별하게 이게 뭐가 되나? IUPAC 네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각자가 불러왔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카먼 네임을 어떻게 이제 불러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개미산이라고 하는 폼알데하이드, 그죠? 개미산에서 할 때도 이제 포믹 애시드 하는 것처럼 폼알데하이드. 특별히 이런 것들은 뭐가 되나? 새집 증후군에서 많이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분자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흡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틱 애시드, 식조산할 때이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부티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발레르 알데하이드.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경우가 냄새가 좀 고약한 그런 냄새. 그 다음에 카프로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벤조 알데하이드. 이런 식으로 이런 화합물들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E를 떼내고 AL 하는 그 IUPAC 네임을 부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불러왔어.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나? 공식적으로 이름으로 인정해 주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순이야 도라 하지만은 그것도 이름으로 인정해 주자는 IUPAC 네임은 우리가 따로 부를 수가 있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옛날부터 불러왔던 이름도 그대로 사용을 해 주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포름알데하이드를 정확하게 우리가 IUPAC에서 본다면은 메탄이죠. 여기가 메탄에서 여기가 알데하이드라. 그러니까 메탄에 뭐가 되나? E를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을 붙이면은 메탄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에타날, 그죠? 그 다음에 벤조알데하이드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벤젠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나요?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젠 카르바 알데하이드, 카르바 알데하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화합물에 대한 아이팩 네임을 우리가 붙여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에탄에서 E를 떼내고 그 다음에 AL 붙인 것처럼 몇 개인지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헥산이죠. 헥산. 그 다음에 헥산에서 E를 떼내고 헥사날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헥산인데 여기다가 뭘 붙여놔요? 헥사날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이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갬마, 델타는 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뭐냐, 기본이 뭐냐면은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입니다. 카르보닐 그룹에 붙어 있는 첫 번째 탄소가 알파 탄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탄소가 베타,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가 갬마,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소가 델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이름을 붙일 때는 이런 것을 사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카르보닐 다음에서부터 알파, 베타, 갬마, 델타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키톤으로 넘어가 주게 됩니다. 이제 키톤은 보면은 항상 여기에 맨 마지막에 ONE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톤 OME를 붙여주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세톤, 그 다음에 페논, 아세트페논, 그 다음 벤조페논 이런 식으로 ONE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부탄에다가 뭐였나요? 부탄 같으면 부탄에다가 E를 떼내고 그 다음에 ONE를 붙여주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뭐가 되나 여기서? 당연하게 여기서 뭐가 되나? 텐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요 E를 떼내고 그 다음에 ONE를 붙여준다.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에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이름은 어떻게 불러줄 수 있겠나요? 1, 2, 3 프로판이죠. 프로판논 되겠죠. 프로판논 이렇게. 그러면은 아세톤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여기에 E를 떼내고 ONE 프로파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와 같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을 불러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은 메실 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룹은 에슬 그룹이 있다. 그래서 에슬, 메슬, 키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에슬이 먼저 나왔나요?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것은 알파벳 순으로 E, 그 다음에 이것은 알파벳 순으로 M 되죠. 그래서 큰 그룹을 먼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서가 작은 알파벳이 되도록, 작은 순서의 알파벳이 되도록. 그래서 뭐 에슬, 그 다음에 메슬, 그 다음에 키톤. 뭐 대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요런 키톤 화합물들의 화합물은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붙여주자? 알데하이드나 다른 걸 붙여주는 것처럼 기본 사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사슬에서 그 다음에 E를 떼내고 ONE를 붙이자.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나요? E를 떼내고 ONE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카르보닐 그룹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카르보닐 탄소를 작은 번호로 하려면 여기가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뭐가 되나? 2번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4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키톤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은 몇 번째? 2번 탄소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불러줄 것인가?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은 아이팩 네임, 그 다음에 커먼 네임으로
불러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아이팩 네임을 먼저 불러볼까요?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당연하게 뭐가 되나? 펜탄이 되겠죠. 펜탄에 그 다음 E를 떼내고 ONE. 그 다음에 요것은 뭐가 되나요? 요것은 카르보닐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펜탄에서 여기가 1, 2, 3, 4, 5가 되는데 여기에 2번 위치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메실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 화합물의 이름은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5개짜리의 키톤이다. 그 다음에 키톤은 3번 위치에 있다. 그런데 2번 위치에 메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그래서 2 메실 펜탄 3 o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또 쉬울 수도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뭐가 되나? 아이소프로필 그룹이고 이것이 에슬 그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나? 에슬,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 키톤 이렇게 불러줘도 되는 거죠. 여기도 뭐가 되나? 여기에 알파벳 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벳 순으로, 그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아이팩 네임,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커먼 네임, 둘 다 공식적인 이름으로 써주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이게 뭐였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것이 아세토페논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아세토페논이야. 이 화합물에. 그죠? 아세토페논 화합물에 이번에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아세토페논 화합물에 여기가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 요 탄소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그래서 3번에 뭐가 있나요? 브로모가 붙어 가지고 있는, 비알이 붙어 가지고 있는 아세토페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 뭐였나요? 우리가 벤젠 그룹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1, 2, 3, 4도 할 수 있지만 뭐가 되나요? also, meta, para 했죠.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게 된다면 여기가 also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meta 위치가 되는, 여기가 para 위치가 되는.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요 비알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어느 위치에? 메타 위치에 있죠. 그래서 메타브로모 됐죠. 메타브로모, 그 다음에 아세토페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여기에서 요것은 우리가 메인 사설이라고 해줄 수 있죠. 메인 사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뭐가 되나? 치환기가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에 몇 번 위치냐? 2 메설에 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그룹 카르보닐 전체가 하나의 치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치환기로만 되는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이 화합물을 포밀 그룹, 포밀 알데하이드 그랬죠. 포밀 그룹. 그 다음에 이것은 아세틸 그룹이 아세틸 그룹, 그죠? 그 다음에 벤조일 그룹, 그 다음에 이것은 벤질 그룹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벤질 그룹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벤질 그룹이 오벤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조일 그룹은 BG, 벤조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세틸 그룹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나요? 아세틸 그룹. 아세틸 그룹. 되죠. 이건 뭐였나요? 요 자체가 뭐였나요? 살리실산이었죠. 살리실산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되나?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를 애시딕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나 지금? 여기가 OH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가 O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뭐가 붙죠? 여기 뭐였나? 아세틸 그룹이죠. 그래서 OH 대신에 O 그 다음에 아세틸 그룹으로 붙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유명한 아스피린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스피린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살리실산의 OH에다가 O-아스틸레이션을 시킨 화합물이다. 자, 보세요. 이게 살리실산이라. 살리실산의 OH에다가 뭐가 되나? H를 떼내고 여기다 뭘 붙였나요? 여기에 아스틸레이션을 시킨 거죠. 그래서 O-아스틸레이션을 시켜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유기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반응 중에 하나죠. 하나지만은 뭐가 되나요? 이것과 이것의 뭐가 되나? 약교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된 거죠. 1900년도 초기에 만들어진 이 아스피린이 그때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반응시켜가지고 오아세틸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스피린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카르보닐 그룹이 CH3CO 나와 있는 요 그룹을 우리가 아세틸 그룹, 그 다음에 요 그룹을 벤조일 그룹. 요게 벤조일이면 이게 되네요. 요게 벤조일 그룹은 이렇게. 그래서 요 자체가 하나의 벤조일 그룹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벤질 그룹이죠. 벤질 그룹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BN. 예, 아까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벤조일은 BG, 그 다음에 벤질은 BN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뭐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개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 카르보닐 그룹이 항상 우선 이름을, 번호를 매길 때에 우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 2, 3번이죠. 이것은 뭐겠나요? 이것은 3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요 하나는 뭐냐면 요 AL은 알데하이드 그룹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데하이드 화합물인데 어딘가에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이다. 또 요 이름을 본다면 뭐가 되나요? 어딘가에 취항기가 또 되어 가지고 있다. 4개짜리인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요와 같은 화합물을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면 이게 요렇게 본다면은 탄소가 몇 개 되나요? 4개면 부탄 되죠? 부탄인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되나?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부텐 되는 거죠. 부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중결합이 몇 번 위치에 있느냐? 1, 2, 3번 위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N,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다. 요렇게 이제 요까지가 이름을 불러줬고, 그 다음에 요 2번 위치에 메실 그룹. 그래서 2,2 다이메실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름은 뭐가 되나? 2,2 다이메실 부트,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N, 그 다음에 R.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키톤 화합물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어떤 물리적인 성질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자량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72,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74. 뭐라는 이야기예요?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보일링 포인트가 36도,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가 76도,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가 118도가 되는 것은 분자량이 같으면 비슷하다면 비슷한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 뭐가 되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요 의미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겠나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가 되나요? 어떤 런던 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포스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 둘, 셋, 넷, 5개 펜테인 같은 경우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인터랙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나요?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죠. 반데르발스 폴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은 뭐가 되나요? 반데르발스 폴스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CO, 그 다음에 OH, 폴레리티가 있죠. 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은 뭐가 되나? 반데르발스 폴스에다가 그 다음에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뭐가 되나? 여기는 하이드로젠 본딩하죠. 이와 같이. 다른 OH하고도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보일링 포인트가 36도씨인 반면에 이것은 뭐가 되나? 118도씨가로 증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가 되나? 여기에 비해서 다이폴 모멘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이드로젠 본딩 액티비티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은 뭐냐면은 반데르발스 폴스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여기가 극성이 있죠.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어떤 인터랙션. 그럼 요 두 가지를 있는데 이것은 하이드로젠 본딩은 희박하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요것보다는 높고 요것보다는 낮은 보일링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화합물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결합 구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뭐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응성도 예측해 줄 수 있지만 물리적인 성질이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뭐냐? 이제 스펙트로 프로틴은 조금 있다가 이게 여기에서 언급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3 시리즈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넘어갑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씩 언급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알데하이드 화합물이나 키톤 화합물들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와 같은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이것은 뭐가 되나요? 수지, 포름알데하이드를 이용한 수지들을 만들 때도 많이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수지를 많이 쓰니까 뭐가 되나요? 우리가 새 집을 짓고 나면은 그때의 여러 가지 페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착제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던 포름알데하이드들이 밖에 나오게 되니까 포름알데하이드를 대표적인 뭐가 되나 새집 증후군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양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우리 쉽게 피부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아세톤 하면은 뭐가 되나? 여러분들이 매니큐어를 칠했다가 그 다음에 벗길 때에 아세톤을 가장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또 다른 것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화합물들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대체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니큐어 지울 때 아세톤을 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가 되나? 실험실이나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산업체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용매로서 가장 많이 써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실험실마다 있죠. 왜냐하면은 실험실에서 비커를 그 다음에 깨끗이 린싱 해가지고 썼어. 비누로 닦고 했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스프레이 형태로 아세톤을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때에 아세톤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은 양을 써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들이 자연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바닐린, 그죠? 바닐린, 여러 가지 바닐라 콩에서 나오는, 그죠? 향, 그죠? 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남 알데하이드, 뭐 하나요? 우리가 수증가 할 때에
이와 같이 신나문을 넣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신남 알데하이드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로넬랄이라고 하는 것은 레몬그라스, 이제 이에 들어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 냄새. 그 다음에 제라니알, 뭐 이게 레몬그라스라든지 이런데 또 들어가지고 있는 냄새가 다양한 형태의 냄새들이 자연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 그죠. 이런 것들이 알데하이드 화합물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이제 신나문 알데하이드, 그죠?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에 들어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바닐라 향이 보게 되면 요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에 그 다음에 벤젠 그룹에 그 다음에 3분 1치의 메톡시,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알코올, 이와 같은 구조들인데 대부분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때문에 냄새를 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바닐라 향하고 그 다음에 신나문 향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죠. 화합물에 여기 알데하이드는 있지만은 또 알데하이드 다음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향, 그 다음에 내는 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들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그럴 때에 되게 이와 같은 코티션 연고 같은 거 이런 거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듣죠. 잘 듣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 왜? 이 자체가 스테로이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테로이드 형태로 돼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효과가 좋은 것도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른다든지 복용을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뭐가 되나요?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코티존 형태가 요런 형태죠. 이게 요런 형태. 여기 뭐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6 멤버드링, 그 다음에 여기에 6 멤버드링, 여기에 6 멤버드링, 그 다음에 여기에 5 멤버드링을 가지고 있는 형태죠. 우리가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이 남성 호르몬은 요 파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여성 호르몬은 뭐가 되나 여기가 OH 돼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변전고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말고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A, B, C, D 링 구성 모양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같은 형태이지만은 펑셔널리티가 다르면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이 뭐가 되나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코티존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복용을 하고 바로 가면은 뭐가 되나? 상처를 빨리 낫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들어가 준다면은 뭘 바꿀 수가 있나요? 호르몬의 균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코르티존이 없으면은 이것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을, 그 다음에 어떤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의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 줄어들거나 많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코티존이 있게 되는데, 지금 요 구조하고 요 구조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자, 다시. 요 구조와 자연에서 얻어지는 코티존 차이하고, 그 다음에 요 구조가. 실제적으로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까지도 똑같은데, 여기 하나만 다르죠. 여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만들어서 약으로도 사용을 해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이 구조를 바꿔서 해보니까 또 약효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또 약효가 또 좋아. 그러니까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와 같은 코티존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위치만 바꾼 화합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대사 과정에 조절해주는 여기에서 관절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 챕터에서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데하이드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가지고 다른 화합물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코올을 가지고 그 다음에 PCC 옥시데이션을 피리디움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하는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옥시데이션을 시켜가서 알데하이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17장에서 했던 에스테르를 다이발을 통해 가지고 다이발 리덕션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도 17장에서 했었죠. 애시드 할라이드를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H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H를 여기를 한 개만 넣어주는 거예요. 반응 한 번만 하라고. 그럼 반응 한 번만 하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되죠. 반응 두 번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H를 한 번 더 넣어주게 되면 알코올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알카인 화합물을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뭘로 먹게 되면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되겠나요?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레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나요? 당연하죠. 여기에 뭐가 되나? 큰 그룹이 있기 때문에 큰 그룹하고 대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보레인이 요 위치에 들어가 주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를 어떻게 밀어 넣어 주나요? 전자를 여기에 보레인 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보레인의 전자가 부족한 이렇게 밀어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여기가 반드시 뭐가 되나? H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OH 알코올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응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모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의 반응은 뭐가 되나요? H 플러스와 OH가 들어갈 때에 마르코 니코프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뭐가 되나?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주게 되고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주게 되는데 하이드로보레이션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H.C. 브라운 교수가 개발한 이 방법은 뭐가 되나?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죠. 자, 그럼 뭐가 되나? H가 바깥쪽에 가야 될 게, 여기는 H가 좀 한계가 있죠. 그럼 여기에 H가 붙어야 될 게, H가 부족한 쪽에다가 H가 먼저 딱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그럼 그 나머지는 뭐가 되나? 보레인을 떼내고 O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왜 그렇게 했나요? 알코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되나? 이놀 타입이 있었지. 왜? 이중결합은 그냥 알코올이 돼. 그런데 삼중결합은 뭐가 되나요? 알코올이 되면서 이중결합과 알코올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놀 타입이 되죠. 이놀 타입은 뭐가 되나? 토토머리제이션에 의해서 키토폼, 이놀폼 뭐가 되나요? 키토폼이 더 안정하죠.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이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여기 H가 들어가 버리고 여기가 H가 OH가 되는데 이중결합 그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1학기 때도 가장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이 반응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살펴보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어쨌든 알데하이드는 이와 같은 알코올을 옥시데이션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스테르를 리덕션 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셀할라이드를 리덕션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카인 화합물을 하이드로보레이션,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 몇 가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키톤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키톤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카르보닐 화합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것도 옥시데이션이 되죠. 그 다음에 아셀할라이드를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다이발 해주게 되면은 한 번만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는 키톤은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17장에서 했던 뭐가 되나요?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한 번만 딱 들어가고 끝이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여기에 원래 있는 데다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키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였나요? 지금 기억나나요?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아로매틱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아실할라이드를 넣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 뭘 넣어주나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루이스 애시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아실 클로라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벤젠에서 주기 싫어도 주고 싶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자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되나? 이번에는 여기에 R그룹, 여기 R그룹, 키톤을 이런 식으로 프레딜 크랩스 아실레이션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였나? 이와 같은 알카인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알카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는 알카인 가지고 뭘 만들었나? 알데하이드도 만들고, 여기는 알카인 가지고 뭘 만들었나요? 이와 같은 키톤을 만들었다. 똑같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알카인을 가지고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시켰고,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시켰고, 여기서는 뭘 했나요? 일반적인 마르코 니코 블루에 의해서 산과 그 다음에 뭘 집어넣나? 산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니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실버 설페이트라든지 HG 설페, 머큐리 설페이트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황산하고 그 다음에 물을 써서 위치가 뭐가 되나? 위치가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게 해주고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가 먼저 들어와 버리게 됐죠. 수소가 들어왔어. 그럼 OH는 자리가 어떻게 되나? 여기로 가버리죠. 그런데 이중결합이 남아있지. 왜? 삼중결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시작해 알코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삼중결합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OH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였나요? 이놀 타입이 되는 거죠. 이놀 타입에서 토토머리제이션에서 키토폼이 되면은 뭐가 되나? 키토폼이 더 안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나요? 다 살펴보면 되겠죠. 살펴보면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하지만 그때 했던 것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키톤 화합물이나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을 옥시데이션 시켰을 때에 이것이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가 알코올을 옥시데이션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괜찮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느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뭐가 되나?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반응마다 반응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 반응을 응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반응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 CrO3 존스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개발한 반응이죠. CrO3를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CrO3는 산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산화력이. 우리가 실험실에 이와 같은 CrO3를 나누게 되면은 실험실 전체에 있는 메탈들은 대부분 다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서 뭐가 되나? 녹이 씁니다. 알루미늄도 녹이 쓰고 다른 것도 막 녹이 쓰는. 그만큼 뭐가 되나? 그것을 녹이 쓴다는 이야기는 산화를 잘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산화를 시켜주느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CR은 카르보닐, CR 이중결합, OCRO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것은 육가가 되겠죠. 6개의 결합을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육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CrO3가 산을 만납니다. 산을 만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여기에서 H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만들어졌나요? 여기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CR 쪽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물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CR 쪽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CR에서 OH 쪽으로 O 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OH가 되고 플러스가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H2O 플러스가 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물에서 뭘 하나요? 또 다른 물에서 요 H를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이 이것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CR에 O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OH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크로믹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크로믹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프로토네이션에 의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가 더 붙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다이크로믹 애시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크로믹.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CrO3를 쓴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구조나 아니면 우리가 뭐가 되나 크로믹 애시드 구조나 그 다음에 다이크로믹 애시드 구조의 형태로서 항상 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같이 되기 때문에 CrO3를 쓴다는 이야기는 이 구조를 다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rO3를 쓰죠. 애시드를 쓰죠. 여기는 뭘 썼나 좀 황산을 썼죠. 아까 황산을 썼고 산을 썼고 그 다음에 물을 쓰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가 키톤으로 아니면은 알데하이드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아직 끝이 난 건 아니죠. CrO3가 물하고 그 다음에 산하고 만났을 때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게 되느냐?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로믹 애시드 타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하고? 알코올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알코올하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우선 크로믹 애시드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믹 애시드가 있는 구조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요거에 됩니다. 여기에 뭐가 되나? 플러스 육가가 되죠. 밸런스는 산화수는 육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CR은 어떻게 되겠나요? O가 양쪽에서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OH가 양쪽에서 카르보닐 그룹이 CO 이중결합이 당겨주고 그 다음에 OH 그룹이 당겨주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여기가 전자가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전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전자를 비공유전자에서 이쪽으로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지 않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 봐서는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자의 이동이 이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성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밀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O- 됐죠. CR 쪽으로 밀어줬죠. 그 다음에 CR 쪽으로 OH가 이렇게 밀어넣어줬어. 그 다음에 원래 그대로 가만히 있죠. 밀어주고 나니까 여기가 뭐가 되나요? 전자를 줬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딱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가 있으니까 요 플러스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 마이너스가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원래는 돌아가 버리게 되죠. 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다음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플러스를 없애줘야 돼. 플러스를 없애주는 방법으로서 여기에 있는 물에 있는 비공유전자성을 이쪽으로 집어가지고 뭐가 되나? 루이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루이스 애시드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제는 여기가 뭐가 되나? OH 플러스에서 이렇게 됐죠.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되나? CR 마이너스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비공유전자를 밀어주면은 또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가 되나? OH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OH가 떨어져 나가고 되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CR.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OH까지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CO로 이렇게 악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달랑달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나요? 자, 지금 이제 다음으로 간다면은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단일 결합이죠. 여기 단일 결합이라. 그럼 옥시데이션이 되면은 뭐가 되나? 여기가 이중결합이 돼야 돼. 이중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중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되나요? 이거죠. 이걸로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되죠. 자, 요것은 여기서 O가 끌어주죠. 그 다음에 CR 쪽에 O가 끌어주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요 자체로 봐서는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지만은 여기에 있는 O, 여기에 있는 O, 여기에 있는 O, 여기에 있는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끌려가게 되겠죠. 끌려가게 되니까 뭐가 되나? 산성도가 높아져 가지고 뭐에 의해서? 여기는 플러스가 없죠? 플러스가 없는 상황임에도 뭐가 되나? 워낙 전자를 많이 끌어가니까 물에 있는 아니면 약한 베이스를 써도 됩니다. 물에 있는 비공유전자성이 이것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되나? 이것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산성도가 강해지는 거죠. 이것을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는 어디로 가겠나요? 여기 있는 전자는 뭐가 되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게 되겠죠. 이중결합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는 어떻게? CR 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겠죠. CR 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뭐가 됐나요? 여기는 지금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이드로늄 이온 플러스가 됐죠. 하이드로늄 이온 플러스가 됐죠. 그 다음 여기는 CrO 마이너스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돼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을 보세요. 이제 뭐가 되나요? H가 떨어져 나갔어. 양쪽에 R1, R2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H가 떨어져 나가면서 CO 이중결합을 뭘로 바꿔줬나?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뭐가 됐나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카르보닐 그룹. 만약에 여기가 H라면은 뭐가 되나?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R그룹이라면 이와 같은 키톤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뭘 가지고? 알코올을 가지고 옥시데이션을 시켜줘 가지고, 특별하게 존슨은 CrO3를 이용해서, 즉 크로믹 애시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옥시데이션을 시켜준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있는 C-는 또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반응이 끝났을 때는 모두가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됐어. 요거는 뭐가 되겠나요, 지금?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요 마이너스는 뭘 하나 잡는가 하면은
요 마이너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CrO3에서 Cr 쪽으로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Cr 쪽으로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 쪽에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CrO 이중결합 있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에 있는 H를 하나 뽑습니다. 그럼 이 하이드로늄 이온은 이제는 뭐로 바뀌나요? 이와 같은 순수한 물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O-에서 H를 잡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반응의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가 플러스 6가라고 그랬죠. 반응이 끝났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크롬이 있네요. 크롬이 있는데 뭐가 되나? 산화수가 다르죠. 산화수는 여기서 6가라, 여기서는 몇 가가 되나요? 4가가 되죠. 산화수가 여기에 결합 하나, 여기에 결합 하나, 여기에 결합 2개, 4가로 되는 거죠. 4가로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4가로 된다는 이야기는 크롬이 6가에서 4가로 된 것은 본인은 뭐가 되나요? 본인은 여기서 환원이 된 거죠. 리덕션이 되는 거죠. 본인은 리덕션이 되면서 이 알코올을 뭘로 바꿔줬나요? 옥시데이션을 시켜줬죠. 그럼 우리가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그런 말을 하죠. 산화제는 본인은 환원이 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켜준다. 그게 산화제죠.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크롬은 6가에서 4가로 리덕션이 되면서 알코올을 이와 같이 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CrO3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환원제인가요? 아니면 산화제인가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인가 아니면 리듀싱 에이전트인가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산화제는 본인은 환원이 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켜주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나 키톤으로 산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하면서 아까 뭐가 나왔었나요? 이와 같은 PCC가 나왔죠. PCC는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PCC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PCC는 CrO3가 있죠. CrO3는 뭐가 되나요? 산화를 일으켜. 그런데 산화를 너무 잘 일으켜. 그래서 1차 알코올을 환원시켜주게 되면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데하이드 스탑을 하고 싶은데 산화력이 세가지고 알데하이드를 다시 애시드까지로 산화를 시켜버려요. 그럼 좀 문제가 생겼죠. 좋은 산화제는 맞아.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나? 선택적으로 알데하이드에서 좀 멈추고 싶어. 반응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촉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린둘러 캐탈리스트 2중결합이나 3중결합 할 때 뭐가 되나? 오염된 촉매를 쓰죠. 왜? 반응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CrO3를 씁니다. CrO3를 써. 그 다음에 여기다가 HCl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리딘을 우리가 피리딘 용매, 아로매틱 용매, 그죠? 용매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이거 HCl 산.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뭘 3개를 CrO3에다가 요 2개를 더해주게 됩니다. 요 2개를 더해준 것을 우리는 뭐가 되나? PCC.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요것만 있는 것을 크로믹 애시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생각은 뭐가 되나요?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이것이 너무 세. 그럼 뭐가 되나? 좀 더 약하게 하는 방법이 약해. 좀 더 세게 하는 방법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반응을 맨 처음에 누가 개발했겠나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하다고 하는 뭐가 되나요? 이제 이 코리 교수 그룹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이디어 차이는 별로 없는 거죠. 누가 좋은 아이디어로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세. 그럼 이것을 좀 더 조절해 줄 필요는 있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와 같은 CR03에다가 HCl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도 내나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뭐가 되나 우리는 고민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험을 수행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피리디늄, 그죠? 그 다음에 클로로, 그 다음에 크로메이트. 그래서 이제 PCC 옥시데이션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CrO3에다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은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이 반응이 어떻게 저떻게 갔음?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CrO3를 사용했을 때하고, 자, 여기 보세요. CrO3를 사용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CrO3에다가 HCl 가스하고, 그 다음에 피리딘을 사용했을 때하고, 이게 같나요? 틀리나요? 같은 행태죠. 같은 행태고, 단지 여기에 주위에 붙어 다니는 요 그룹만 같을 뿐이죠. 같을 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Cl-가 어디로 가겠나요? Cl-가 여기서 전자를 이쪽에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달랑달랑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밀어 넣어주고, 이까지 가져오게 되면 뭐가 되나? 카르보닐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넣어줬던, 우리가 엑스트라로 넣어줬던 뭐가 되나? 피리딘.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넣어줬던 HCl이 빠져나오죠? HCl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CrO3에서 반응하는 거와 똑 마찬가지로 육과에서 크롬은 사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자,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와 같은 PCC를 써주게 되면 반응은 이렇게 갑니다. 자, 용매 같으면은 대개 다이크로메테인을 쓰죠. Cl2를 써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와 같이 반응이. 뭐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요 OH가 뭐로 이와 같은 카르보닐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PCC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용매입니다. PCC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여기서 딱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뭐를 해줬을 때?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CrO3를 써주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까지는 갑니다. 근데 알데하이드가 또 CrO3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애시드까지 가버리게 되죠. 애시드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정확하게 요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한 번만 딱 반응시켜주고 알데하이드 됐죠? 반응 끝. 어떤 차이가 있나요? CrO3는 똑같죠. CrO3에다가 HCl 가스하고 피리딘을 넣어주느냐 아니면 CrO3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PCC 옥시데이션 해주게 되면 반응이 1차 알코올이 되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반응이 스탑이 끝이 나는 그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선택성이 있죠. 선택성이.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지만은 뭐가 되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개발한 데는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누구든지 전략을 가질 수가 있죠. 좀 더 객관적인 전략, 프랙티컬한 전략에 의해서 새로운 반응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자, 남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데스말틴 옥시데이션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